할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녹화하니까 녹화한 수업은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어.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에 내 이름 치면 돼. 영어로. 영어로 치면 보이니까 거기에서 보면 된다. 거기에 전부 다 공개해놔서 고3 수업도 있고 다 있거든. 그럼 필요하면 보면 되시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자, 일단 카밀은 열어놨니? 열어놨어? 열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쓰고. 자, 갑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오늘은 그거 이어서 할 거야. 거듭제곱.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운 거였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수법칙이라는 거하고 지수법칙의 확장에 대해서 배웠죠. 그 지수법칙의 확장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개 중에 앞에 두 가지를 배웠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더 배우고 그거 배우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만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하나만 배우면 요 단어는 끝나. 자,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은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뭐가 된다? M, N승? M하고 N하고 뭐 해야 돼? 더해야지. 왜 MN이면 곱하는 거잖아.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 요게 곱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AB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 네 번째. B분의 A의 N승은 이는 뭐가 된다? B의 N승분의 A의 N승. 요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요거다.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뭐가 되더라? 나니? 야, 진짜 기억 안 나나? M 빼기 N승, M 빼기 N승.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면 정확하게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 이 A의 M승이라는 것은 A가 몇 개 있는 거다? M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A가 N개 있는 거야. 두 개를 곱하면 전체 A가 몇 개가 된다? M하고 N하고 개수를 뭐 한 거야? 더한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의 M 플러스 N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나누면 여기 M승이 있는 데서 N승이 있는 것은 M개 있는 데서 N개 있는 걸 나눈 거거든. 그럼 약분이 되고 몇 개가 남는다? M-N승계가 남아. M에서 N을 뺀 개수만큼 A가 남는다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지수의 확장이란 게 정의가 돼야 돼. 첫 번째,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다? 1로 약속합니다. 앞으로 모든 수의 영승은 1로 약속한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가 된다?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쓴 것은 A분의 1이 아니고 여기 N이 있잖아.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댔지? 그래서 A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습도 쭉 했었다, 우리. 예를 들어서 3의 영승은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영승은 1이죠.
그 다음에 어, 5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야? 5의 제곱분의 1, 5의 2승분의 1. 그래서 얘는 계산하라고 하면 25분의 1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2의 3승 나누기 2의 6승이다. 이런 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한다? 얘는 2의 몇 승이다?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마이너스 3승은 2의 몇 승하고 똑같다? 몇 승분의 1하고 똑같다? 3승분의 1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2의 6승분의 2의 3승, 그러니까 얘는 요거 6개 있고 요거 3개 있으니까 분모의 2의 3승분의 1 돼서 8분의 1 된다. 이렇게 중학교 때나 이때까지는 계산해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그런 계산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꿉니다. 그럼 쌤, 이게 더 복잡한데요? 요런 형태에서는 이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복잡한 계산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계산은 안 통해. 알았니? 그래서 아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요렇게 요런 걸 약속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하냐면 지수 법칙의 확장 중에 마지막 한 가지를 할 거야.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두 개를 배워야 된다, 두 개. 그 중에, 이거 안 지워지냐?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지수 법칙의 확장은 세 개로 끝이다.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자, 요 2번하고 좀 다릅니다. A의 n 제곱근은 A의 n 제곱근은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뭐로 약속하느냐? A의 n승 분의 1은 위에 거고 얘는 A의 n분의 1승으로 약속한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요게 뭔지를 알아야 돼. n이 쓰지고 루트 써지는 거.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얘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읽어. A의 n 제곱근. 그럼 A의 n 제곱근이 뭔지를 알아야겠네. 그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한 가지이고, 요 정의를 이용해서 이 지수법칙 확정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거든.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게 두 번째야. 그게 오늘 배울 내용 다야. 근데 그게 이 책 전체야. 한참을 그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단원을 배우는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야. 1단원에서는. 이제 로그 단어는 로그란 걸 아예 약속을 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고. 자, 근데 그럴라 치면 이제 거듭 제곱근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이해를 하자. 그거에 좀 많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먼저 계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일단 계산하기 전에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루트 2가 뭐야?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루트 2는 뭐를 의미합니까? 응? 루트 2가 1이라고? 루트 2는 뭘 의미해? 이 중학교 때잖아. 중학교 때. 중학교 맨 처음에 하는데? 이 중학교 때 그 3학년 때 반에서 몇 등쯤 했노? 반에서 몇 등쯤 했노? 음, 반에 7등 했다고? 그래? 왜 물어보냐면 아빠가 그 네 앞으로 아빠하고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앞으로 뭐 진로나 대학 어디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지 잘. 이야기하면 싸우기 맞아. 어. 엄마하고는 하나. 엄마하고도 잘 안 하지. 그 원래 그 엄마 아빠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엄마 아빠도 답 없다. 그래서 뭐 그 하면 뭐 공부나 잘해라 하고 뭐 그냥 뭐 하고 끝이지. 열심히 해라고 끝인데, 기본적으로 이 그래서 좀 내가 이제 아빠가 내보고 물어보라더라고. 진로 상담 같은 거 네가 좀 해봐라 하더라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가 물어보라길래. 가고 이 중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든
뭐 오프라인으로 하든 학교 가서 수업을 듣든 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니? 공부 왜 해? 공부를 왜 하냐? 그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야. 대학을 왜 잘 가야 되는데? 대학은 왜 잘 가야 돼? 못 가면 안 돼? 못 가도 되잖아. 잘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뭐 없나? 그냥 막연하게 잘 가야 되기만 할 뿐이지. 잘 가야 될 것 같긴 같은데 왜 잘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 맞나? 그걸 먼저 알아야 뭐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해도 이 의욕이 생기지. 하고 이게 무슨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이 그냥 막연히 공부 잘하면 된다. 뭐 공부 잘하고 자르고 지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은데 그냥 마냥 놀고 먹고 집에서 엄마 해주는 밥 먹고 맞지? 아빠 돈 벌어오면 뭐 사달라고 그러고 쪼르고 그러면 되지.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래 살았다 이거 그래 살았는데 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네가 19, 18살 때 지금 18살이지? 18살 때 사는 게 다르고 19살 때 사는 게 다르고 20살 때 아예 달라. 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시절에 네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3학년 때가 되면 그때 되면 이 3학년 때는 중학교 내에서는 중학교 자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잖아. 맞나 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쌤이 야 그 주번 물 떠온나 이러면 그게 뭔 소리가 잘 몰라가 버벅대고 하잖아. 근데 자꾸 그런 걸 겪고 이러다 보면 아 중학교는 요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는 다 잘 알잖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막상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또 다르지. 고등학교는 또 달라.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되면 또 다릅니다. 그죠? 아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아예 또 달라. 그러니까 네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야. 실제로 대학을 가면 공부는 지금처럼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것은 빡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빡세게 하는 사람도 드물고 빡세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야 되는데 뭐 알 수가 없지. 그럼 니한테 막연히 대학 어디 가고 싶노? 물어보면 그거는 네가 생각하기에 그냥 좋은 대학일 뿐이잖아. 자, 물어볼게. 대학 어디 가고 싶니? 가고 싶은 대학 있나? 혹시 대학 탐방 같은 거 해봤나? 대학 탐방. 어디 가봤어?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어떻디? 고려대는? 연대가 낫더나 고대가 낫더나? 뭐 나는 옛날에 가봐서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고려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캠퍼스 구조는? 이 부산대는 가봤니? 나는 이제 부산대 나와서 부산대는 이 셋 중에서 어떻던데? 세 개 비교하면 별로가. 조금 별로가. 근데 뭐 그것은 근데 다 대학교가 그러고 뭐 좋다 나쁘다는 거를 건물을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건물 예쁘면 좋은 거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막연히 피상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근데 대학교는 건물 좋은 거 이런 거는 건물 좋은 건 어디 가면 되느냐 하면 저 동서대 가면 제일 좋아. 동서대 건물은 제일 좋아. 왜 좋은 줄 알아? 동서대가 건물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데 동서대는 최근에 생긴 대학이야. 알았니? 그래서 최근에 생긴 대학이라서 건물도 다 새 건물이야. 그럼 신식 건물로 다 지어놨다고. 그 대학 자체는 건물은 제일 좋지. 음, 의리의리하지. 근데 그런 건 이제 대학의 본질하고는 전혀 별과의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서 네가 대학 탐방을 해보니까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나. 그건 아니잖아. 어, 그냥 건물 좋구나. 예뻐 보이네. 저기 그 학생들 그 많더나. 대학생들 갔을 때. 그러면 뭐 억수로 밝아 뭐 멋있어 보이더나.
안 멋있어 보이더나, 찌질해 보이더나, 별로 안 좋아 보이더나, 공부에 찌드는 사람 같이 보이더나. 하긴 요새 대학생들은 공부에 찌들긴 찌들었다더라. 맨날 그 공부밖에 안 한다대. 왜냐면 요즘에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학점도 잘 안 주거든, 교수들이. 그래서 공부밖에 안 한다긴 안 한다더라. 뭐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거는 뭐 옛날 이야기지. 우리 때는 뭐 저 잔디밭에 들누버가 이렇게 누구 자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몰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자, 네가 지금 친구들을 사귀잖아. 고등학교 때. 그럼 대학 가면 거기 대학 내에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사귀겠지. 그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수준에서 남자들을 보게 돼. 물론 뭐 나 앞으로 평생 혼자 살 건데 연애 같은 거 안 할 건데 그럼 아무 관계 없어. 그럼 관계 없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네가 대학을 가면 거기에 속한 모습이 곧 네 모습이 되는 거야. 알았어? 지금 현재는 너 그 반에 이렇게 반에 애들이 쭉 있으면 그 애들이 전부 다 각자 다 이제 새로운 삶을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살 거 아니야. 고3을 끝내고 나면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짧거든. 그러면 뭐 반에서 뭐 성적 공 좋은 애가 인서울을 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이제 다 자기 삶을 살아갈 거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삶을 사든 거기는 다 자기만의 그런 합리적인 또는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네가 생각하는 네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걸 맞춰 나가는 거야. 알았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그냥 엄마 해주는 밥이나 먹고 뭐 그래 살고 싶다 이러면 공부 같은 거 필요 없지. 그냥 내 집에서 밥이나 먹으면 되지. 공부를 왜 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나의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닌데. 그 정도는 사람은 다 생각하고 산다 이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사고가 한계가 있거든.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살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상적으로 항상 얻는 정보하에서 요렇게 결론을 내릴 거단 말이야. 맞나 아이가? 그럼 니는 어떤 부류에 속해서 살고 싶냐고. 대학을 가는 거는 그 부류를 정하는 거다. 부류.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부류. 그러니까 등급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등급을 정하는 거라고 등급.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서울대를 부산대 애가 이길 수가 없어.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뭐 니하고는 이건 사실은 관계없어. 나는 뭐 부산대를 가도 그만이고 서울대를 가도 그만이고 그게 네 개인적인 삶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애를 부러워한 적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어 나는. 알았니? 그거는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원하는 만족감을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돼. 내처럼 뭐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자유롭게 살면 되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주관이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대학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최저선이 있을까, 이가? 그걸 말해보라고.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데 어디쯤 가고 싶니? 자, 부산에서 가고 싶니? 서울로 가고 싶니? 뭐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서울 아니면 부산이야.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니? 부산에 있고 싶니? 성적 보고요. 그래, 성적 보고 가면 맞아서 그냥 가면 된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부산에 있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 서울로 가, 부산에 가.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서울로 가고 싶다. 정말 서울로 가고 싶다. 꼭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되냐고. 그러면 수능에서 3등급 정도 나오면 된다. 수능에서 3등급입니다. 그러면 학교 성적으로는 너그 성모에서 작년에 인서울 애가 몇 명쯤 되니? 그런 거 알고 있나? 서울대 몇 명 갔다대. 그런 말 하나 들어봤나? 한 명 갔다더라. 그 재수한 애일 거고
인서울 안에 한 합치면 한 정규 한 20명? 20명 안 될걸? 20명 안 될걸? 재학생으로 하면 더 줄고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20명도 안 될 거야. 뭐. 그거는 모든 서울권의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서울권역에 있는 대학교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지. 부산에 있는. 왜냐하면 워낙 서울은 경쟁이 빡세거든. 서울에 학교가 많고 경기도 쪽에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일단 서울은 요 정도가 최저 마지노라고 알면 돼. 알겠어? 그 다음 부산이야. 부산은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부산대가 있어. 그 다음 부경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대. 순서대로 적고 있다. 성적 순서대로. 동의대. 그 다음에 뭐 경성대. 뭐 쭉 있습니다. 쭉 있어서 여기에 뭐 밑에 가면 이제 4년제 대학 말고도 요즘에 이제 전문대도 전문대라 안 부르거든. 너 집 근처에 있는 게 서면에 그 보면 서면 위에 그 양정에 DIT라고 있지, DIT. 너가 아빠 옛날에 그 저 백조 아파트 살았거든. 거기 옛날 고등학교 때 내가 너가 아빠 집에 너가 그저 그때 백조 아파트 살 때 맨날 놀러 가고 했단 말이야. 거기 DIT. 동의공전이었어. 동의공전. 또 여기 반송 가면 니 철구 아나 철구. 아프리카 BJ 하던 애 중에 철구라고 하나? 간장 그 집에 간장 갖다 붙는 애. 걔가 나온 데가 저 어디냐면 부산 저 단송에 있는 대학교 그 산불난데 동 그게 어디더라? 동수산 부산 동부산대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이런 전문대가 있어 전문대. 근데 전문대도 동부산대 이런 전문대 말고 이제 저 대동간호 전문대학교 이런 데는 좀 생각보다 높다. 대동간전. 지금은 대동간전이라고 하나 대동대학이라고 부른다. 대동대 이런 데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간호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게 쭉 있어. 동부산대 이거는 학교도 아니고 학교는 맞지. 응. 하여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있으면 거기에서 네가 뭐 이게 부산은 이 정도야. 서울로 가면 되게 복잡해 서울은. 어디쯤을 가고 싶니? 이 동부경대 가봤나? 놀러 가봤나? 가봤나? 괜찮더나? 괜찮아 보이더나? 부경대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될까? 4등급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부경대는 내신이 좋아야 돼, 내신이 생각보다. 그래서 부산대는 한 3등급 되면 되고 부경대도 윗등 윗과는 3등급 돼야 돼. 그러니까 과마다 또 이게 천차만별이야 성적이. 근데 낮은 과를 보면 4등급 정도 되면 돼요. 그다음 부산대도 4등급 돼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어디를 가면 되냐면 부산대가 밀양에 또 밀양 캠퍼스 있거든. 밀캠이다 밀캠. 밀양 캠퍼스는 4등급만 돼도 가. 알았니? 장정 캠퍼스 이런 데는 3등급 돼야 되고 장정 캠퍼스는. 그 다음에 동아대, 뭐 동의대, 동아대나 동의대나 이런 데는 5등급 정도 되면 돼. 요런 대학을 네가 어디를 가고 싶냐 하는 거지. 내가 살면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돼. 아무 때나 그냥 경성대 이런 데도 가면 됩니까?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왜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봐봐봐. 2학년 끝나고 나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2학년 끝나고 나면 3학년 아이가 3학년 11월 달에 시험 치고 나면 끝이다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백조야 백조. 열공무해야 돼. 대학을 안 가면. 그지? 그러면 뭐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든 뭘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 재수하고 싶니? 재수하면 너가 아빠가 니 지길 걸 아마. 너가 아빠 성격에 뭐 너가 아빠는 재수 안 시킬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너가 아빠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입니다. 2학년 지금 2학년이고 3학년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뭐 친구들하고 놀고 일하다 보면 하루하루는 금방이거든. 그럼 그래 봤을 때 아무 데나 가면 된다. 4년제 아무 데나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빠 엄마 도와주려면 어디를 가면 돼? 부경대 이상 가야지. 아빠 엄마를 왜 도와주려면 이 이상으로 왜 가야 돼? 딴 건 이유가 없어.
여긴 등록금이 싸. 등록금이 여기에 반도 안 돼. 동아대는 이런 데는 한 학기다 6개월마다 등록금이 6개월당 등록금이 500 정도 됩니다. 요 밑으로는 전부 다 사립되기 때문에 500 좀 넘어. 등록금만 거기 책값 뭐 그다음에 네 용돈 대학 가면 뭐 네가 알바하고 뭐 하면 뭐 돈 벌어서 하든지 아니면 아빠한테 돈 아빠 엄마한테 돈 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순수 대학교에 갖다 바치는 돈이고 그거 위에 장학금을 안 받았을 때 그럴 때 등록금들은 등록금 외에 또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 네 화장도 해야 되지, 그죠? 술도 마셔야 되지. 뭐 하여튼 빼라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달에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만큼이 아니고 이 20살부터는 어른이거든.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아빠 엄마만큼 돈을 쓴다 보면 된다. 정확하게 아빠 엄마보다 오히려 더 쓸걸. 아빠 엄마는 뭐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대학생 젊을 때는 쓸 일 많지. 훨씬 많지. 그건 뭐 네가 알바를 해서 하든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부산대나 부경대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00, 한 20인가 그 정도, 230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 6개월마다. 그러니까 반값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학금이 되게 많아. 부산대는 부경대는. 여기는 장학금이 거의 없다 보면 돼. 알았니? 사립대는 이제 저거 등록금 받아 먹는 걸로 학교가 돌아가는 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부산대 부경대는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대학교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거는 국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대학이라 보면 된다. 두 개는. 그래서 아빠 엄마 도와줄라 치면 부경대나 이 정도 가면 되는데 부경대 가면 좋은데 부경대 가기에는 되게 힘들다. 작년 기준으로 너가 학교 한번 알아봐라. 부경대 몇 명 갔는가. 생각보다 힘들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가고 싶습니까? 부경대. 부경대 정도 가면 아빠 엄마도 어디 가서 우리 딸내미 부경대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 왜냐면 생각보다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좋은 대학을 부경대 정도 가기가 힘들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부경대 정도 가면 잘 갔다고 말할 수 있어. 물론 너그 삼촌은 고려대 나왔잖아. 너그 삼촌 고려대 나왔거든. 너그 삼촌은 왜 고려대 나왔냐면 공부를 좀 잘해. 내가 볼 때는 그 고등학교 때 선명히 기억하는데 그 과외도 하고 있거든. 집에서 과외 시켜주고 있어. 너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과외도 이제 그좀 비싼 거. 그때 당시에 과외 한다는 거는 공부를 진짜 서울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일부러 이제 과외를 그때 당시에는 과외라는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고액 과외 아니면 안 됐어. 그래서 너그 삼촌은 그렇게 이제 투자를 집에서 많이 해줬지. 근데 그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네가 부경대 정도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수학을 몇 등급 받으면 될 것 같노? 수능으로 해서 4등급 받으면 갑니다. 그러면 나영에서 4등급이잖아. 니는 어차피 나영이 문과니까 나영이잖아. 나영, 그지? 가영을 칠 일이 없잖아요. 나영의 4등급을 받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알았습니까? 왜 쉽느냐면 그 수학 나영의 5등급 컷이 몇 점이야? 5등급. 니도 모의고사 치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나오잖아. 그럼 나영을 쳤을 때 5등급 등급 컷은 몇 점 정도일까? 아니, 아주 극단적이다. 가영은 그거보다 점수가 높아. 가영은 한 50점 정도 되겠네. 그보다 낫지. 야, 60점이면 그 수능이가 5등급이 몇 점 정도 되면 한 34점 정도 된다. 5등급 컷이. 그러니까 평균이 한 40점 정도밖에 안 돼. 그만큼 애들이 나영에 있는 애들은 못해요. 알았습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네가 조금만 하면 제일 성적을 끌어올리기 쉬운 과목이 수학이라는 거야. 영어나 국어는 실제로 문과에서 영어나 국어는 성적 끌어올리는 게 되게 힘들다.
왜? 영어하고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거든. 뭐가 어려워?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 영어 단시간에 안 된다. 영어는 시간 투자에 그만큼 따라서 나오는 과목이야. 맞나, 이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 영어에서 문법이 왜 중요해? 영어는 이거면 끝이야. 지금 특히 영어는. 수능 영어는 딴 거 없죠? 뭡니까? 독해잖아. 독해가 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인데 뭘. 1번부터 24번까지 듣기 아니고 그 다음에 24번, 25번부터인가 그것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문장 읽고 그 답 찾는 건데 옛날처럼 지금 옛날 시대에는 우리가 내 때는 문법이 중요했어. 근데 요즘은 문법 안 중요해. 독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독해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 영어를 잘 읽고 해석을 잘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고 기본적으로. 그래 단어가 돼야 될까? 복화가 될까? 복화. 보케블러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나? 그래 보케블러리. 이게 단어 어휘거든 어휘. 어휘력이 있어야 돼. 어휘력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머릿속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안 되잖아. 머릿속에 넣어줄 수가 없잖아.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찌찌직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노? 지금은 외울 수밖에 없잖아 본인이. 그지? 그럼 본인이 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영어는 노력이야. 그다음 국어는 태생 자체가 아예 어려운 과목이야. 국어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 보면 돼. 왜냐? 야, 국어는 어려우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다 틀려. 쉬우면 한도 끝 다 쉬워. 모두에게 공평한 과목이야. 거기서 조금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성적 올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국어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문과에서 성적 올리기 제일 좋은 과목은 수학이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 보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 성적을 네가 올릴라 치면 내신부터 잘 봐야 되거든. 내신부터 뭐 지금은 학교를 아예 안 가니까 내신 이야기가 사실은 의미 자체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뭐 내신 시험을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2학기 때부터 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1학기는 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 그 내신을 잘 받아서 잘 받으면 그게 대학 가는데 아주 플러스가 된다. 근데 문과기 때문에 다들 못하거든. 그러니까 살짝만 하면 정말로 네가 1을 투자하고 100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면 돼. 문과는 진짜로 수학이 그래.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일을 네가 해주면 된다. 알았니? 그 일이 뭐야? 그 일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일이 뭐야? 숙제를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알았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조금만 하는데 일단 당장은 성현이하고 같이 쓰니까 숙제를 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요거는 태블릿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숙제를 해라. 알았어요? 한참을 헛소리를 한 30분 떠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네가 수학을 조금만 하면 아주 멋진 대학을 가는 데서 도움되는 걸 얻을 수 있어. 알았니? 근데 수학 공부를 그럼 조금만 할 때는 어려운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수학을 편하게 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뭐 아주 뭐 고차원적인 수학 자체는 이과 애들 중에서도 뭐 극소수만 하는 거야. 나머지 이과 애들은 다 바보라 보면 돼. 그래서 자 여기 요 정도를 기본 개념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럴라 치면, 자, 금방 내가 이야기했다. 루트 2 같은 거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루트 2 같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아까 요거 이야기하다가 네가 이거에 대해서 요게 1이냐, 1이라고 말하길래 이게 1.414 얼마지? 그죠? 그래서 1. 얼마인 건 맞는데, 그거는 루트 2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야. 중학교 때 이걸 배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길래 한참은 이제 헛소리를 떠든 거고 자 루트 2 본론으로 돌아서 루트 2가 뭐야? 이의 제곱? 2의 제곱은 얼만데? 2의 제곱은 4잖아. 루트 2가 뭐냐니까? 2의 제곱 아니지. 2의 제곱은 4다 4. 그럼 4고 루트 2하고 같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4고 루트 2는 전혀 다른 건데 얘는 1점 얼마를 만드라니까 이 말대로. 루트 2가 뭐냐고. 루트 2라는 것은 얘를 제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제곱해서 2 되는 수는 그거를 우리가 분수상에서 찾아보면 뭐분의 뭐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읽기는 왜 이걸 루트라고 읽느냐면 ROOT거든. ROOT 뭐야? ROOT 그리죠. 그렇죠. 영어 잘하네. 뿌리를 한자로 근자라고 쓴다. 뿌리 근자. 여기 뿌리 근자입니다. 나무 목자에 요 변자 붙여서.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근이라는 근원할 때 그거야. 근. 뿌리라는 것이 원래 되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근원되는 숫자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루트라고 부르는 거야. 루트 2. 기호 이름은 루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로는 루트라고 잘 안 하고 스퀘어라고 해. 스퀘어. 스퀘어가 뭐예요? 응? 네모지 그래. 자, 용어 잘하네. 생각보다. 스퀘어는 네모인데 그 네모란 뜻도 있지만 그게 스퀘어라는 게 제곱근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쓰여. 스퀘어 2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요거를 루트 2라고 읽죠. 그럼 그것은 의미가 뭐다? 제곱해서 2 되는 수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어? 그럼 루트 자, 요거는 그럼 뭐야? 얘는 뭐야? 음. 음. 아니, 이게 의미가 뭐냐고. 요거를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요게 의미가 뭐냐고. 요거는 읽기는 3의 세제곱근이라고 읽지. 3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고, 세제곱근. 읽기는 요렇게 읽어. 얘는 읽기를 뭐라고 읽습니까? 2의 제곱근이라고 읽죠. 그럼 그게 뜻이 뭐냐고. 금방 이야기했잖아. 얘는 의미가 뭐라고? 루트 2라는 것이 뭐라고?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루트 2를 제곱해서 뭐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야. 알았니? x를 제곱해서 2가 되었대. x를 제곱해서 2가 되었대. x가 뭐라고? 그냥은 나타낼 방법이 없어. 알았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기호를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얘를 대신 표현하는 거라고. 이거는 2가 아니지. 제곱해서 2 되는 어떤 숫자야. 근데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2의 관계에서 나타내니까 그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분수에는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라는 기호, 요 기호를 써서 나타내자. 그런데 이게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뿔마 둘 다 쓰거든.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고 얘는 제곱해서 2 되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보면 1.414 얼마야? 1.4 제곱하면 얼마야? 1.4 제곱하면 1.96이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14제곱이 얼마죠? 196이야. 따라서 1.42제곱은 1.96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1.52제곱은 얼마야? 그것은 15제곱을 알면 되겠지? 15제곱이 얼마예요? 요거 외워야 된다.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225.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야? 2.25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1.414 얼마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2가 될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그 숫자가 루트 2라고. 제곱해서 2 되는 숫자는 분명히 이 루트 2는 1.4고 1.5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근데 그게 분수가 아니거든.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구나.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이렇게 루트라는 걸 써서 나타내는 거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무리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수. 간만에 들어보자 무리수.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무리수라고 하는 것이고 성질이 아예 다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자세한 이야기는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중학교 때 이런 거 다 배운 거다. 이거는 기억을 못 할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간에 지금은 요 의미만데 루트 2는 뜻이 뭐라고? 제곱해서 2 되는 수. 그죠? 그러면 요건 3의 세제곱건 얘는 뜻이 뭐라고? 음, 세제곱해서 뭐 되는 수? 3 되는 수야. 세제곱해서 3 되는 수다. 다시 말해서 금방 우리가 말한 걸 써보면 요 3의 세제곱건을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 소리야. 그제?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건을 세제곱하면 3이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 2의 2분의 1승이라는 게 있다고 하자. 이거를 제곱하면 지수법칙 예에 의해서 뭐가 되지? 요거 두 개 뭐 해야 돼? 곱하면 뭐가 되는데? 뭐 돼요? 음? 얘 두 개 곱하면 1 되니까 2의 몇 승 됩니까? 1승 되잖아. 2의 1승하고 2는 같은 거지.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죠. 근데 둘 다 제곱했잖아. 제곱했는데 같은 값이 나왔어. 얘를 제곱해도 2가 되고 얘를 제곱해도 2가 돼. 그럼 이거 두 개는 뭐한 놈이란 이야기야? 같은 놈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2는 뭐로 쓸 수 있다? 2의 2분의 1승으로 앞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세 번째 공식이야. 다시 설명할게. 물론 이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걸 그냥 고칠 줄만 알면 돼. 계산할 때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해결이 돼 있는 거고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거야. 미친 놈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가만히 들다 보고 내면에 저 미친 놈인갑다 하고 하면 끝이지. 뭐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3의 세제곱권을 세제곱하면 3이야. 그럼 똑같이 해가지고 3의 3분의 1승을 세제곱하자. 뭐 되노? 3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잖아. 그럼 이 안에 두 개, 얘 두 개가 뭐 된다는 이야기고 같은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세제곱해서 3되는 같은 숫자가 나온 거니까. 따라서 3의 세제곱근은 뭐로 고쳐 쓸 수 있다? 3의 3분의 1승으로 고쳐 쓸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배울 세 번째 지수법칙의 확장 세 번째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줄 아는 게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4의 5제곱근이다. 지수 형태로 고쳐봐. 다시 말해서 뭐의 뭐 승으로 고쳐보세요. 5분의 1승. 오케이. 그럼 얘는 2의 몇 승이야? 왜 10분의 1인데? 4가 뭔데? 아니 4가 뭐냐고 4가. 2의 2승이다 이거. 2의 2승이 5분의 1승이면 얘 두 개 뭐 해야 되는데? 곱하면 2의 몇 승인데? 5분의 2승이잖아. 5분의 2승. 그래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4의 5분의 1승은 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몇 승이 된다? 그러니까 2의 2승의 5분의 1승이니까 바로 고쳤으면 암산이 돼야 돼 이게. 5분의 2승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자, 다른 거 해보자. 16의 4제곱근이다. 자, 고쳤으면 지수 형태로 고쳤으면 뭐가 됩니까? 6분의 1승이죠. 그럼 얘는 다시 16이 뭐야? 4의 6분의 4승이가 6분의 2승이가
16이 4의 몇 승인데? 천천히 하겠네. 4의 4승이 16이야? 4, 2승이지. 4의 4승은 16의 제곱이야. 16의 제곱은 256이야. 알았어요? 4를 제곱해야 16이고, 그래서 4의 4제곱은 16의 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4의 몇 승이야? 6분의 2승. 그럼 요거는 약분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약분하시면 4의 몇 승? 3분의 1승. 4는 다시 뭐랬지? 2에 있으니까 얘는 2의 몇 승이야? 3분의 2승.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거듭제곱근으로 이렇게 뭐의 n승근 이렇게 다루면 이게 억수로 복잡했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얘는 여기에 a 있으면 이거는 a의 n제곱근이란 뜻인데 얘는 아주 복잡한 상태를 의미해. 제곱해서 n이 a가 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이니까 그걸 생각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요노는 거는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계산하기에는 더더욱 힘들다. 알았니?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수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뭐냐면 자동화야, 자동. 생각이란 걸 안 하는 게 수학의 목적이야. 에? 수학은 실제로 목적 자체가 생각이란 걸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답을 찾는 데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런 놈을 계산하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놈을 a의 n분의 1승으로 고치면 생각이란 게 필요가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돼. 알았니? 제일 중요하다.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배운 거를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주고 해보자.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은 요거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요건 한 거네. 저번 전에 한 거고 2번. 자, 64의 세제곱근이다. 고쳐봐. 네가 그 직접 카메에다 바로 해라. 카메에다 하는 걸 내가 일단 보고 고치던가 해야겠다. 자, 2번 찾아서 해봅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왜 8의 3분의 2승이야? 맞나? 맞네. 음, 그러면 맞네. 음, 음. 위의 제곱이 얼마야? 4. 그지? 그래서 자, 이걸 한 방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64를 바로 외우면 돼. 64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몇 승이고 64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몇 6승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2의 3분의 6승으로 고칠 수 있지. 8의 3분의 2승은 고칠 필요가 없어. 그냥 소인수분해가 몸에 배이야 돼. 알았어요? 자, 똑같이 해봐. 2번. 이 작년에는 수학학원 댕겼나? 3월까지 댕겼나? 3월까지 댕기고 안 댕겼나? 성적 개판 찍겠는데? 아이가. 야, 학원 안 댕기면 성적은 안 오를 수밖에 없다. 다른 애들 다 학원 댕기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 그럼 1학년 거 잘 모르겠네. 아, 알긴 알아? 그럼 1학년 때 몇 등점 했는데? 수학. 다른 과목은 뭐 필요 없고. 6등급이야? 그래도 뭐, 니보다 못한 애들도 있는가 봐. 알았다. 알았다. 자, 그거 해봐라. 근데 지금은 그 필요 없다. 문과고 뭐 이과고 간에 중학교 수준 정도 산수만 좀 할 줄 알면 가면 돼.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산수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좀 안 되고 산수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음, 오케이. 3번. 243을 3으로 나누면 9, 9. 그래. 맞네. 됐다. 4번. 4번은 틀렸다. 자, 여기 설명을 잠깐 봐. 자, 거기 봅니다. 여기 발표 화면을 봐라. 요거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그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이 거듭제곱근에 관해서 어려워할 게 없어. 보이나? 어. 얘는 5제곱근이지. 그죠? 요 5라는 게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야. 홀수니까 요 마이너스는 주고 살아. 요 마이너스가 끝까지 살아남냐 아니면 없어지냐? 살아남지. 니 답을 보면 마이너스 남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지.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는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짝수분 곱하면 죽어버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4제곱하면 얼마요? 4제곱하면 81이잖아. 마이너스 3을 5제곱하면 마이너스 243.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것도 짝수의 거듭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려. 음수를 우리가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짝수번 제곱하면 없어진다고. 근데 홀수번 거듭제곱을 하면 걔는 마이너스가 살아. 그죠? 그거는 마이너스의 원래 성질이 그래.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짝수가 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홀수의 거듭제곱근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얘는 살아남아야 돼. 요게 홀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얘는 요 8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짝수를 짝수승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가 죽냐 사냐? 죽어버려.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8의 2의 8승하고 똑같아. 다시 말해서 2의 8승의 8분의 1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왜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2가 된다고? 그러니까 8이 짝수기 때문에. 앞에 3번은 왜 마이너스가 살아남는다고? 홀수라서. 5는 홀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걸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다음에 넘어가서 거듭제곱근의 뜻 요거는 나중에 하고, 자, 요거는 나중에 하고 본격적으로 금방 배운 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건 일단 화면을 보세요. 내가 계산하는 걸 보고 네가 이제 요걸 그대로 따라서 연습하면 돼.
알았어요? 자, 갑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3의 4제곱근 곱하기 27의 4제곱근 빼기 16의 4제곱근이래. 요걸 계산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금방 우리가 배운 대로 치수 형태로 고친다. 3의 4제곱근은 치수 형태로 고치면 3의 몇 승? 4분의 1승 곱하기 27의 4분의 1승 빼기 16의 4분의 1승이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3의 4분의 1승이고 곱하기 얘는 27은 뭐야?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3의 몇 승이에요? 4분의 3승. 다음 16은 소인수분해야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분의 4승이 되지. 그제? 자, 그러면 얘 두 개는 뭐 해야 돼? 얘 두 개는 4분의 1하고 더해야 되지. 요거 두 개는 더하는 거야. 4분의 1하고 4분의 3하고 더하면 1, 3의 1승 빼기 2에 얘 약분하면 1승 되지. 3 빼기 2는 1이죠. 그래서 이 답은 1인 거야. 자, 이거를 옛날에는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했어. 거듭제곱 근으로 할 때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앞으로 모든 계산은, 산수 계산은 지수로 고쳐서 한다. 알았니? 이렇게 지수로 고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5의 몇 승? 3분의 1승의 전체의 5승 나누기 얘는 25는 5의 제곱이죠. 요것의 몇 승? 3분의 1승 더하기 이제 한꺼번에 바로바로 합니다. 64는 2의 몇 승? 6승. 64는 2의 6승이다. 외워야 된다. 이거는 2의 6승. 32는 2의 5승. 2의 4승은 뭐 16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숫자들은 외워주는 게 좋아.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져.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2의 6승에 자 여기 있는 루트는 몇 승이야? 여기 있는 루트는 몇 승이야? 아까 루트 2는 여기에는 2가 생략된 거다. 알았니? 그러니까 얘는 2의 몇 승이지? 2분의 1승이야. 2분의 1승. 그래서 그냥 2가 여기는 2를 안 쓰는 거다. 여기 원래 2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승으로 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승이다. 그럼 그거 바깥에 다시 세제곱근이 있죠. 얘는 몇 승이야? 3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얘는 두 개 곱해버리면 5의 전체 몇 승? 3분의 5승 나누기 5의 몇 승? 3분의 2승 더하기 얘 세 개는 뭐 해야 돼? 다 곱해버려야 되지? 그럼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얘 두 개는 나누기다. 나누기는 뭐 해야 되지? 빼면 3분의 3은 1 더하기 얘는 세 개 다 곱해야 되지? 곱하면 1 따라서 답은 7이 되는 거죠. 7 맞지? 여기 답은 뭐 요거는 여기는 붙여놨다. 필수 예제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이제 계산하래. 한꺼번에 쭉 설명 다 하고 그다음에 쉽게 볼 거야. 자, 요거를 지수 형태로 고치면 x의 몇 승? 얘는 x의 몇 승? 3분의 2승 곱하기 x의 몇 승? 4분의 3. 얘 두 개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지? 그럼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x의 몇 승? 통분하면 9. 그렇지. 그럼 x의 12분의 몇 승? 17승. 됐냐? 얘를 다시 거꾸로 고쳐 쓰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x의 17승의 12분의 1승이잖아. 그럼 12분의 1승은 12제곱근이지. 그래서 x의 17승의
12제곱근이라서 답을 이렇게 쓰는 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걸 고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요걸까지만 쓰면 된다. 앞으로 계산할 때 이게 더 편하거든. 알았니?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 되지. 요 과정은 필요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17이 분자에 있는 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요 분모에 있는 거는 12제곱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얘는, 자, 요 놈은 보자. x의 몇 승이지? 2분의 1. 얘는 1의 전체의 몇 승? 요 5분의 1승. 오케이. 곱하기. 자, 얘는 그 다음에 의 전체의 몇 승? 3분의 1승. 그냥 쭉 보고 쓰면 됩니다. x의 몇 승? 5분의 1승의 전체의 2분의 1승이 되죠. 자, 다 각각 곱해준다. 요거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야 되고, 요거 곱하면 다 각각 곱할 수 있죠. 곱하시면 x의 몇 승 됩니까? 분모는 두 개 곱하면, 야, 2분의 1하고 5분의 1 곱하면 10분의 1이지. 몇 승? 음, 몇 승? 음, 음. 자, 그럼 여기서 얘 약분되지? 그다음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잖아. 그 답은 얼마야? 1이지.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푼다. 12, 13. 자, 풉니다. 81이 뭐야? 음, 3을 한 번 곱하면 3, 3을 두 번 곱하면 3의 제곱이 9잖아. 3의 세제곱이 3의 4제곱이다, 4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오케이. 맞습니다. 됐네. 잘 알아들었네. 그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아니, 뭐 나누기를 먼저 해야지. 분자에 있는 2가 2의 몇 승이야? 2의 1승. 그럼 나누면 지수끼리는 뭐 해야 되노? 자, 먼저 설명을 듣고 하는 게 낫겠다. 요거는. 자, 봐봐. 네가 이제 여기서 요걸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가 요 쓰는 걸 다시 쓰면 내가 써볼게. 16으로 먼저 다 바꿨지. 그죠? 내가 이때까지 하던 이야기는 16이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미리 바꿔라 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계산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한 거에 더 좋아. 16으로 그냥 다 써. 16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요걸 계산합니다. 얘는 요거를 각각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야. 16의 6분의 1승분의 16의 4분의 1승. 요래 가지고 요걸 빼도 돼. 빼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는 요 안에를 먼저 계산할 때 원래 산수는 안에부터 먼저 하는 거다. 바깥에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얘 두 개는 계산이 돼, 안 돼? 계산이 되잖아. 그럼 16의 몇 승이야?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뭐 해야 됩니까? 나누기는 빼야 된다, 그지?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6분의 1입니다. 요것의 2분의 1승이에요. 그죠? 더하기 요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16에 3분의 1에서 1승을, 여기는 1승이 생략된 거다.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빼야 되지? 그럼 빼면 3분의 1 빼기 1이다.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놈을 4분의 1승 한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먼저 해도 돼. 그러니까 네가 그 2의 거듭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알았냐?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마지막에 네가 쓴 식까지는 똑같이 나와. 얘를 계산하면 얘가 요거도 곱하면 16의 12분의 1승이지. 더하기 얘는 16의 몇 승 됩니까? 마이너스 12분의 2니까 6분의 1승 되지? 자, 그럼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12분의 1승 더하기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승 된다. 그지? 그럼 여기서 얘 두 개는 곱하면 2의 뭐 승 됩니까? 3분의 1승 더하기 얘는 2의 몇 승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데, 자 봐봐. 네가 쓴 식에는 이렇게 써놨다고. 마지막 줄을 보면 2의 3분의 2승분의 2 더하기 2분의 2의 3분의 1승 써놨거든. 요거 두 개는 같은 거야. 왜? 요거 계산하면 이게 2의 1승이거든. 그럼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뭐가 되노? 2의 3분의 1승 되죠. 더하기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3분의 1에서 1을 빼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쓴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걸 의미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한 가지라고.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자기 스타일대로. 알았어요? 그럼 이까지 나왔어. 여기서 계산을 더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더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잘 들어. 여기 좀 어려우니까. 얘는 2의 3분의 1승이고 더하기 얘는 아까 봤지만 얘가 2분의 2의 3분의 1승이지. 네가 써놓을 때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여기서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1승이 공통으로 나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 3분의 1승은 원래 뭐야? 3분의 1승은 2의 세제곱근이지. 그 다음 얘도 2의 세제곱근이야. 그죠? 그럼 중학교 때 이런 거 나오면 다 똑같이 세제곱근, 세제곱근 있으면 이건 어쩐다 돼? 예를 들어서 2루트 3이고 더하기 5루트 3이다. 이런 거 계산하면 어찌한다 돼? 똑같은 루트가 있으면 7루트 3으로 곱쳐서 계산하더라 이가. 그러니까 루트 3은 묶어내고 문자처럼 보고 이걸 묶어서 2하고 5만 더해서 여기다가 쓰잖아. 똑같아 얘도. 세제곱근이고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합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세제곱근 2를 묶어내면 뭐가 되냐고. 앞에 1이고 뒤에는 얼마가 써져야 돼? 2분의 1. 두 개 합치면 2분의 3이제. 그래서 2분의 3의 세제곱근 2라고 써야 얘는 맞아. 알았어요? 좀 어렵지? 요건 좀 많이 어렵다. 어려운데, 자, 요거를 굳이 가면 나는 힘들어요 하면 그냥 요까지만 해라. 요까지만 해도 관계없다. 알았어요? 요렇게 고쳐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원래 이 루트 같은 거 잘 안 다루거든.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밑줄로 넘어갈 때 위에 지수가 2의 1승이다. 따라서 1 빼기 3분의 2 하고 밑에 두 번째 거는 2의 1승분의 2의 3분의 1 쓰니까 2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만 써봐. 그거만 하면 되겠다.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이해 잘 안 되면 일단 제끼고 요거는 좀 나중에 좀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그 지수 형태로만 하도록 합시다. 하다 보면 그 나중에 되니까. 오케이, 그거까지만 쓰고 4번 문제 해봐라.
야, 3분의 1에 4분의 1 빼면 12분의 3이가. 산수 틀렸다. 다시. 3분의 1 빼기 4분의 1. 12분의 3 아니다. 세 번째 것도 틀렸다. 세 번째 거 괄호 안에. 음, 오케이. 요, 네가 쓰는 게 딜레이가 좀 내한테 보일 때 딜레이가 좀 있거든. 그래서 반응이 좀 느릴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음, 지수끼리 더해야지. 뭘 어떻게. 다 더해, 지수끼리. 곱하기잖아. 지수끼리 더해야지. 오케이. 아까 쌤이 요 똑같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디? 맨 첫 줄에서 3분의 예를 들어서 3분의 1승이 전체 바깥에 있으면 그걸 각각 다 곱하면 약분이 싹 되더라 이가. 맞나? 거래가 아까 내가 계산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니처럼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잖아. 중요한 게 그거야. 산수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별 차이 없어. 결과만 같으면 돼.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뭐 복잡한 정도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정확하게 답이 맞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어디 하느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좀 할 거예요. 요 문제가 좀 흩어져 있거든. 요거까지는 됐고 요거는 못 풀고 요거는 필요 없고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지. 요건 했지. 했고. 자, 요거 보자. 2번. 자, 요거는 개념 체크거든. 자, 오늘 배운 거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면 요까지만 해야겠다. 저번 시간에 1번은 했었다. 21페이지 펴봐라. 21페이지. 요 카미 프로그램이 안 좋은 게 페이지 빨리 넘기가 안 돼. 자, 21페이지 펴서 음, 풀어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안 좋나? 끝에 것도 해야지. 셋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데. 아, 그냥 해라. 네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어차피 뭐 똑같은데. 2개씩 하면 되지. 그래. 오케이. 됐네.
오케이. 잘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봐, 3번. 오늘은 3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모르겠나? 음. 자, 봐봐. 자, 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인데, 원래 산수 규칙대로 할 것 같으면, 요거는 안에부터 먼저 해야 돼. 항상 괄호 안에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순서를 바꿔서 요걸 먼저 곱해도 됩니다. 곱해도 되는데, 자, 그냥 할게요. 얘는 2의 루트 32에서 루트 1을 뭐 한 거야? 나누기니까. 뺀 거잖아. 그것에 루트 2분의 1승이다. 그러면 계산을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루트 32 빼기 루트 1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나? 못하나? 루트 32가 뭐지? 그러니까 루트 8 이런 거 고칠 줄 알아야 된다. 루트 8은 뭐야? 요거는 4 곱하기 2지. 8이. 그럼 요 4는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나갈 때 뭐로 나간다? 2로 나갑니다. 그래서 루트 8은 2 루트 2로 고칠 수 있어. 똑같이 해서 루트 32는 얘가 16 곱하기 2야. 그럼 16은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되지? 루트 밖으로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는 4 루트 2로 고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똑같다. 루트 54야. 54 안에 들은 완전 제곱수 말해봐. 완전 제곱수. 뭐의 제곱이 안에 들었노? 54는 27 곱하기 2다. 27이 완전 제곱수가 아니잖아. 완전 제곱수만 빼내야 되거든. 세제곱근이면 세제곱수를 빼내야 되고, 얘는 뭐가 제곱이 되냐면 9 곱하기 얼마야? 6. 그럼 9는 제곱수잖아. 그럼 빼내면 뭐가 됩니까? 3 루트 6이 돼. 이런 식으로 네가 고칠 줄 알아야 돼. 요 중3 때 하던 겁니다.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럼 루트 32는 뭐가 된다고? 안에 완전 제곱수가 16이 있으니까 4 루트 2 빼기 루트 2. 그럼 빼버리면 2의 몇 승 돼? 3 루트 2에 루트 2분의 1승. 얘 두 개 뭐이 된다고? 곱하면 2의 몇 승? 3승. 그래서 답은 8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해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타블릿 오기 전까지는 숙제는 없다. 숙제는 타블릿 오면 그때부터 하도록 합시다. 뭐 그것도 많이 안 내준다. 부담되지 않을 정도. 뭐 적당히 하면 돼. 뭐 공부가 지겨 힘들어지면 그러면 안 돼. 공부라는 게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힘들진 않아야 돼. 근데 힘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힘든 것도 적당히 힘들면 되는데 난 이거 감당 못한다 이래 돼 버리면 그거는 안 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만 내줄 겁니다.
다 쓴 거 맞나? 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보자. 내일은 이제 요거 오늘 다 배웠거든? 다 배운 거 연습하는 거다. 딱 한 가지 빼고 다 배워서 거듭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그 개념 하나 배울 게 더 있어. 그거 살짝 연습해. 이렇게 일단 계산을 먼저 연습할 거야. 요 단원이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이라서. 자, 내일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음.